미국의 고용지표가 또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보면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면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림은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2023년 1월 발표된 자료고요. 노동인구 중에서 구직을 못한 인원의 비율을 실업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당연히 고용이 잘 되는 겁니다. 3.5%로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겠습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로 2003년까지 경기 침체가 지속됐는데, 이 시기의 실업률은 어떠냐? 2000년대 최저점에 머무르던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2003년에 6%까지 치솟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보겠습니다. 2007년에 약 4.4%를 유지하던 실업률이 금융위기로 급격히 올라서 2009년에 10%까지 치솟게 됩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5%를 유지하던 실업률이 14.7%까지 치솟게 됩니다. 차트만 보고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IT 버블 붕괴든 금융위기든 코로나든 모든 경기 침체는 해당 구간의 최저 실업률 상태에서 급격히 실업률이 증가하는 나이키를 거꾸로 한 이런 형태가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실업률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임박했을 때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건데요. 과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자주 설명드리는 공장 가동률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림의 검은 선이 방금 살펴본 실업률이고요. 노란 선이 공장 가동률입니다. 상식적으로 공장의 가동률이 높을수록 생산을 하는 인원 그리고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고용이 돼서 일을 하겠죠. 반대로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진다는 말은 생산을 하는 인원, 기계를 관리하는 인원이 더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률과 공장 가동률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이 항상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경기 침체가 터지기 전에는 공장 가동률은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도 많이 했지만 제품을 더 많이 찍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데요. 그러나 어느 순간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거나 인플레이션이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쟁이나 테러 등 어떤 사건이 터지면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공장 가동률이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제품도 잘 안 팔리니까 매출이 급감을 하겠죠. 그러면 그동안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고정 비용이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기가 호황인 구간에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장 가동률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수요를 줄이고 재고를 소진해야 되는 마당에 공장을 계속 돌릴 이유가 없으니까 가동률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실업률은 당연히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타났던 거죠. 원리가 이해되셨다면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공장 가동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실업률 또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소비 예측까지도 반영이 돼 있는데 앞으로 소비를 줄일 거라는 이런 예상까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소비를 줄이려고 할까요?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준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떨어진다거나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제품 가격이
확 떨어져 내리지 않는다면 소비 심리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기는 어렵죠.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만간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과거 역사와 똑같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낮은 수준에 있던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거죠. 흔히 말하는 강한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뜻이고, 지금 당장 실업률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럼 고용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실업률 지표를 보면서 미국 고용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흐름을 살펴봤으니까 2023년 1월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의 다른 지표들, 세부 내용들을 보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고용보고서의 주요 경제 지표는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증감 지표입니다. 1990년대, 2001년, 2008년 그림의 박스 친 부분의 경기 침체 시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전달 대비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찍히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웬만한 경기 침체가 아니고서는 역사적으로 신규 취업자 수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취업자 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상당한 쇼크로 작용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거죠. 그림처럼 평균적으로 20만 건 정도를 평균으로 보는데 사실 편차가 워낙 커서 계절성도 있고요. 한 달 수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몇 달 연속적으로 계속 떨어져 내린다거나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2023년 1월 현재 발표된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증감 지표인데요. 20만 명을 훌쩍 넘는 22만 3천 명으로 과거 평균 수준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앞서 살펴본 실업률과 가동률, 기준금리, 소비심리 등을 살펴봤을 때 당장의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다음으로 볼 지표는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입니다. 임금이 전년 대비로 감소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08년에도 전년 대비로 항상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하지만 증가율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구간에는 추세적으로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이 점점 높아지죠. 미연준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임금도 장기적으로 2%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면 좋겠지만, 경기가 호황으로 간다, 이 소리는 일할 사람을 그만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은 경기 호황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팬데믹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실업을 하거나 은퇴하는 인원들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평균보다 임금 상승률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한 상태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임금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 둔화 및 침체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는 4.6% 수준으로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임금 상승률이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구간들이 우리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이것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는 고용자들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 지표입니다. 노동시간이 바닥을 다지고 증가하는 이런 경우는 경기가 회복되는 초입이에요. 주가 상승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시점들입니다. 왜 이때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냐? 우리가 기업주의 입장이 돼서 생각하면 쉬운데요. 기업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다가 갑자기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산 라인에 인력을 빨리빨리 뽑아주나요? 아니죠. 기업주의 입장에서 경기 둔화가 추가로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리고 있는 인원들을 시켜서 야근을 시키든 노동시간을 늘리든 해서 어떻게든 주문을 소화합니다. 그렇게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의 육체와 정신을 갈아 넣으면서 어떻게든 수요를 맞추다가
도저히 주문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인원을 충원해주죠. 이 단계가 인원이 어느 정도 충원이 돼서 노동시간이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노동시간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할 때 경기 회복 초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시기고, 노동시간이 감소한다. 그러면 그 반대입니다. 있는 인원도 자르고 노동시간도 감소시켜서 어떻게든 보너스도 적게 주면서 어떻게든 근근히 버텨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기 침체의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동시간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으나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할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동시간을 늘려놨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균보다 조금 더 떨어진 상태다, 이런 상태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우리가 매수할 시점은 아니다,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오늘은 2023년 1월 발표된 취업률부터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증감, 노동시간과 임금 상승률 등 미국의 고용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용지표는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고용 외에 외부적인 요인들을 전부 살펴봤을 때 앞으로 고용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원칙에 맞게 실물 경기가 둔화 상황에 있고 다가올 침체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드리고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산업의 사이클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나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